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표 좀 보겠는데요. 지표. 수출 지표가 나왔고, 중국의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는 오늘 50을 넘었으면서, 차이신 제조업 지표죠.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50을 넘었다 하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전처럼 살아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 살아나면 한국의 경기 수출 좋아지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5월 달의 수출 지표는, 아직은 좀 실망스럽지만, 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월과 5월달 한국 수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20%입니다. 부진하죠? 그런데 수출 부진이 경쟁력 약화 이런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은 반등할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승용차 수출은 54%나 급감을 했다. 그런데 바닥 쳤다라고 봐야겠죠? 석유 제품도 69.9%나 급감했다.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유가가 급락했던 영향이 크죠. 그 외에 석유화학, 철강, 다 디스플레이, 섬유, 무선 통신 다 안 좋아요. 특히 섬유는 43.5% 급감인데 요거 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가장 괜찮았던 것들, 와중에도 좋았던 것은 반도체가 7.1%, 컴퓨터가 82.7%, 바이오 헬스케어가 59.4% 증가했다는 얘기죠. 증가했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서버 디램 쪽에서 수요가 폭발했다. 서버 디램에서 언택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서버 디램에서 이제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이고, 컴퓨터는 마찬가지로 언택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무슨 집에서 공부한다. 또 집에서 화상회의 한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을 좀 높일 수밖에 없었겠죠.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언택트 문화 때문에 컴퓨터 반도체가 수혜를 받았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 키트 같은 거 수출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수출에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중국과 미국, 중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죠. 중국 수출이 25%, 미국이 13.5%, 미국이 1등,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이란 말이죠. 25%, 13%, 거의 더블 차이 납니다. 더블 차이.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달에 중국 수출이 일단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있다.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5월 말에 중국의 PMI 지수 보니까 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6월 달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6월 달. 6월에는 많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6월에는. 그래서 7월, 8월 가면 갈수록 좀 회복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이 빠른, 주요 수입국 쪽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개선 중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EU 등 다른 지역에도 코로나 여파가 완화되면은 우리 수출이 회복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좋은 일만 남았다. 주가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가는 과거의 실적을 보기보다는 미래의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미래의 전망이 좋아진다 하는 관점에서 꽤 고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의 수출은 별 볼일 없었지만 반도체에서 선방하는 모습 나왔고 컴퓨터 좋았고 또 CJN이 수출 많이 했다 그러죠. 이 진단 키트 관련돼서 바이오 좋았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고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6월달, 7월달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특히 중국의 경기 회복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였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수급이죠. 수급.
수급인데 아침에는 좀 약간의 마이너스기도 보였는데 보시면 요거 좀 지우고 볼까요? 하나를 지우고 볼게요. 연경 지우고. 아침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보였어요. 이렇게. 녹색이 기관인데 기관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이 됐고 외국인도 약간의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됐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 440억 순매수, 기관 790억 순매수인데 아침에는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10시 반을 지나면서 올랐었다. 또 10시에 발표된 우리나라 코로나 내용들도 괜찮았어요. 코로나 내용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제 한국 봐야죠. 한국 봐야 되는데 한국의 내용이 비교적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좀 줄일게요. 여기가 이제 자 코로나 아까 이제 갱신이 안 돼가지고 한번 또 갱신을 시키겠습니다. 새로 고침. 그래서 어제 코로나가 이제 국내 확진자가 27명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제 그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내 코로나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79명까지 갔다가 58명 내려왔고 39명 내려왔고 어제 이제 27명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35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추세가 쭉 내려오다가 더 내려갔으면 좋은데 다시 한번 증가를 했죠. 근데 요 35명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쿠팡은 다 끝난 것 같죠. 쿠팡은 다 끝난 것 같고 쿠팡이 주로 이제 부천, 경기도 이런 게 많았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뭐 인천이 많아요. 인천. 그래서 대구 경북 이런 데 많고 서울이 지금 1명 증가 굉장히 고무직이에요. 경기가 12명 증가. 요거는 이제 쿠팡 관련돼서 좀 추가적인 나오는 거고 인천이 근데 18명입니다. 근데 이 18명 중에서 아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부흥회는 이제 그 개척교회라 그러죠. 개척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아는 동료 목사분들도 가고 또 뭐 이제 전도사분들도 가고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 하는 건데 그 부흥회에서 목사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목사분들 11명이 집단 감염이 된 것 같아요. 한 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분이 11분이 감염이 되고 나머지 또 이제 그 같이 갔던 이제 그 부인 뭐 또 이제 뭐 이런 분들 그런 분이 감염돼 가지고 인천에 미추홀 교회라고 있는데 미추홀 구에 있는 교회, 미추홀 교회가 아니라 미추홀 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집단으로 18분이 나왔다. 이게 이제 28일이에요. 5월 28일. 지난주 목요일 날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바로 이제 확인이 돼 가지고 30일 날 예배에는 참석 안 했다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에 좀 참석한 분들이 있어 갖고 이게 하여튼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18분이 전부 다 개척교회에 처음 개척교회 오픈하면서 그 부흥회에서 이제 있다. 사실 아직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는 아닌데 말이죠, 그죠? 지금 뭐 코로나가 이러고 난리인데 부흥회 같은 거 좀 늦췄어야 되는데 아쉬운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인천을 빼고 나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줄어든 거예요. 경기가 12명, 또 서울은 1명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안심을 턱 놓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어쨌든 쿠팡 관련된 것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이태리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병원장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태리가 지금 이제 많이 약화됐죠. 이태리가 현재 330명 확진자 발생하고 사망자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태리의 한 의사가 나와가지고 병원장 의사 나와가지고 병원장인데 그 바이러스 검체를 조사하니까 옛날보다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바이러스 개체수 있잖아요.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러스가 여름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몰라도 바이러스의 숫자가 이게 증식하는 것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공통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코로나의 그 증식이 아주 폭발적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0명에다가 이제 사망자 2명 증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조금씩 약화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날씨가 좀 차갑죠. 지금 차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워지니까 아직은 이상하게 여름치고는 좀 차가워요. 날씨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하고 코로나 문제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은 이제 대형주예요. IT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DB하이텍, 뭐 LG이노텍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칸이 현대차, 기아차고 그 다음에 이제 LG와 롯데케미칼, SKC, 이노베이션, SOL 같은 그런 칸이고 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기계업종들 또 KB금융신한지주 같은 은행업종들 한국금융지주, 삼성전자 같은 증권업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IT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쭉 뭐 대체적으로 좋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가 워낙 많이 내려서 그런지 뭐 비교적 좋고 은행주도 플러스권, 증권주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이런 차트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CJ제일제당 같은 이제 음식료주 또 오늘 셀트리온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하게 모습도 좋아지고 있고 자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도 비교적 좋아요.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뭐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PNE솔루션, PNT 같은 이제 그 장비 업종들도 괜찮은 편이고 또 이제 이제 우리가 테마주라고 얘기하는 쪽도 괜찮은데 KH바텍, 세경하이테크 같은 모바일 부품주들 그쪽도 좋고 로보로보, 유진로보 이런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로보로보가 원래 탄력식이긴 한데 말이죠. 예, 이것들도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쭉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직까지 2차전지 쪽은 괜찮다. 그래서 삼성 SDI, LG학, SK이노베이션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가장 덜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스포트하는 그런 쪽이라서 여러분의 공략 하기에 좋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지금 싸요, 그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바닥까지 갔다가 좀 살살 올라오면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던 건데 물론 이제 유가가 더 크죠.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케미칼 부분이고 배터리는 아직까지 작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게다가 유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일단 선발 종목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첨보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첨보는 하여튼 5일선 지지는 아직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뭐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한번 관찰 좀 해보자. SK이노베이션 말고 그 다음에 첨보 두 번째 첨보는 원래 그 전해질 관련이죠. 이게 이제 그 LCD라든가 반도체의 재료 이쪽에 원래 압도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까지 진출하면서 2차전지에서도 꽤 잘 나가는 종목이 되고 있죠. 원래 우량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셀, 그 다음에 첨보는 전해질, 그 다음에 이제 PNE솔루션하고 PNT 장비주, PNE솔루션, PNT. PNE솔루션은 이제 정고점을 살짝 돌파할 듯 말 듯 실적 좋아요. 예, 그런 종목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PNT도 이제 역시 살짝 돌파할란 말라 뭐 이런 위치인데 PNE솔루션, PNT 좋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것도 괜찮은데 오늘은 엊그제 이제 지난주에 이노메트리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약한다 하고요. 그리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에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자, DB하이텍이 결국에는 올라가죠. 지난주에 제가 DB하이텍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22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DB하이텍. 그리고 자동차, 현대기아차인데,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가 살짝 돌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 기아차. 근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약간 더 좋습니다.
기아차가 약간 좀 앞서가는 모습이죠. 돌파를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 기아차, 눌림목 매수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도 좋고, 그 다음에 S-오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S-오일도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더 좀 활기찬 모습이죠. 그 예전에는 제가 S-오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SK 이노베이션이 더 나은 것 같다.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노베이션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주에서 오늘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없어지고 한국 조선해양이 됐죠.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인데 이렇게 좀 눌림목 받을 때 한번 사보는 거 좋습니다. 눌림목 받을 때 3일 동안 음봉인데 조선업종의 카타르 발 LNG선 수주 이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또 은행주에서 KB금융과 신한지주 뭐 늘 강조드리는 종목이죠. KB금융은 살짝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고, 자 신한지주는 지금 이제 밴드의 상당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신한지주와 KB금융 대표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그 제가 쭉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 6월 8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유럽의 류머티스 학회가 있고 다음 주가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세 번째 주가 세계 당뇨외과가 있는데 가장 주목할 것은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예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이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어느 종목이 뜰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주가 보면 알테오제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올라가는 중이고 첫랩이 지금 올라옵니다. 첫랩이 이제 신규 종목인데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주목해보자. 첫랩.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원래 재료가 좀 있어요. 이게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오늘 장기 라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뭐 2만원대, 21,000원대를 돌파해야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ABL 바이오 이중항체잖아요. 이중항체. ABL 바이오, 파맵신, 앱클론 뭐 이런 건데 앱클론 모습도 좋고 오늘 뭐 ABL 바이오 가장 강하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ABL 바이오 주목해야 되겠죠. 앱클론도 지금 모양 자체는 3일도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앱클론과 ABL 바이오 이 두 개 둘 다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말씀. 그리고 더 덧붙인다면 테라진 이텍스 같은 경우 조용하게 지금 이제 행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없을래나 테라진 이텍스 요것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로봇주들이 사실 언택트 컨택트 할 때 언택트에서 사실 로봇주도 상당히 중요하죠. 로보로보가 16% 올라가는데 늘 우리 로보로보는 로봇주의 대표 종목으로 탄력 종목으로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자라는 거예요. 로보로보. 유진 로봇이나 휴림 로봇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로보로보 한 종목만 여러분 관찰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덧붙인다면 이제 그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있는데 여기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바닥에 와 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요약합니다. 오늘 수급 좋다. 수급. 외국인들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외국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외국인간들 전부 플러스로 전환됐다. 수급 좋고 지수가 2057인데 2060 돌파 목전이다. 그래서 2060 돌파를 하게 되면은 힘이 좀 받겠죠. 2060 돌파할 때 좀 물량 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경우에 2060 돌파하면은 이제 2200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또 2200을 돌파하면 240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종목을 뭐 보냐 하는 건데 역시 2차전지에서 SK이노베이션이나 지금 PNE 솔루션, PNT 이런 거 좋다라는 거, 첨부도 괜찮고, 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는 DB하이텍, 현대차, 기아차, 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같은 정유주들, 그다음에 그 조선주에서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은행주에서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들을 봐보자 하는 거.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하고 첫랩, 테라젠텍스 같은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나머지 테마주에서는 로보에서 로보로보,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이고 조선주나 이런 쪽은 하여튼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고. 근데 이제 풍력주, 그러니까 소위 뉴노멀 많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녹색 관련된 성장주들, 그린뉴딜이라고 하죠. 그린뉴딜. 그래서
그린 뉴딜에서 풍력, 또 태양광 나왔는데, 풍력 태양광 오늘 뭐 신성이엔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 아니냐. 자, 오늘은 풍력 태양광은 좀 관찰하면서 지켜보자. 사지 말고 내일 추가 상승하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반도체의 재료, 장비, 부품주들도 여전히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재료, 장비, 부품주들 보유하는 분들 계속 보유,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선발주를 중심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선발주. 톱텍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종목이 많죠. 뭐 주성엔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동진세미, 또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수한다면 좋겠다.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괜찮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52,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2,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여러분 베팅 한번 해보자. 아직은 51,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52,000원이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52,000원 돌파하면 오늘, 52,000원 내일 돌파하면 내일, 52,000원 돌파 시 베팅한다, 이런 개념으로. 자, 삼성전자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의 대역으로 충분히 뜰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안 뜨고 있지만 52,000원 돌파하면 그때 베팅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